테트라팩에서 보내주신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Hi, I'm Henrik Haugård, Managing Director of Tetra Pak. I'm very please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talk to everyone today at the Packaging Forum, and I want to convey a special thanks to SK Global Chemical for extending the invitation. Climate change and circular economies are key priorities for our industry, and it's an integral part of Tetra Pak's 2030 strategy. Tetra Pak commitment to circularity put emphasis in three key areas: sourcing, design, and collection and recycling. All this reduces the impact on nature, contributing towards a low-carbon circular economy. Globally, we recycle more than 50 billion cartons last year and helped develop collection and recycling infrastructures in all our markets. And today, more than 180 recycling facilities around the world recycle carton packages. Having said that, we strongly believe more industry efforts and solid partnerships are needed here in Korea. We are 100%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Korean government, our customers, industry partners to ensure we have an effective collection and recycling system in Korea so that we can together achieve our common sustainability goals. I now hand over to our Sustainability Manager, Jimmy Kim, who talk in more detail about our recycling efforts in Korea. Many thanks. 네, 저는 테트라팩의 환경 담당 김광진 부장입니다. 저희는 타사와 좀 다르게 트윈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재팬앤코리아 사장님이 테트라팩의 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저는 그 방향에 맞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당면 과제가 무엇이며 어떤 방안으로 해결을 해볼까 하는 것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테트라팩의 사명입니다. 어디서나 안전하고 음용 가능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저희의 비전을 두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작년 말 2019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70여 개국 이상에서 1,900억 팩 종이팩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 8,700개 이상의 음료 충전기 라인이 가동 중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25,000명 정도의 이상의 임직원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멸균팩의 포장재 재질 구조입니다. 아까 나왔듯이 다층 구조고요. 6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6개의 레이어 중에 70% 이상이 페이퍼보드, 즉 종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20여 %는 폴리머와 4%에서 5% 정도의 알루미늄 포일로 구성되어 있는 다층 구조입니다. 다만 4번 레이어죠. 4번 레이어 알루미늄 포일의 기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밖으로부터 빛과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상온에서 1년간 이상의 장기 보존이 무균 상태로 가능하게끔 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일반 살균팩은 4번, 5번, 6번이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내에서 종이팩의 재활용 가치 사슬과 종이팩 재활용 실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019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멸균팩 업체 2개사 그리고 살균팩 업체 4개사가 여기에 오신 정식품, 매일유업배, 의유음료 업체에 포장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음료를 충진한 후 마트나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요. 음영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루트로 분리 배출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20% 미만의 종이팩만 수거되어 재활용되는 형국이고요. 나머지 80% 이상은 분리 배출이 되지 않거나 또는 선별이 되지 않은 채 소각 처리되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겠습니다. 종이팩은 아시다시피 EPR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EPR이 200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작년까지 종이팩의 재활용 실적을 보면 2013년에 35%가량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우유 급식이 중단되는 등 더욱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낮아진 재활용, 종이팩의 재활용을 어떻게 증진하려고 테트라팩은 노력을 했는지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살균팩과 멸균팩의 약간의 성상 구조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북미와 더불어서 멸균팩보다는 살균팩이 메이저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살균팩이 65% 정도의 마켓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멸균팩은 한국 내에서 35%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살균팩은 콜드체인에서 장기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습기에 강하도록 웨스트랭스에서 습강 처리를 했습니다. 키민이나 ADK 같은 화학약품 처리를 함으로써 순수 펄프보다는 훨씬 빳빳한 그런 펄프로 형상이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재활용 시 살균팩과 멸균팩에 대한 재활용 세팅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펄핑 타임 같은 경우도 뻣뻣해진 섬유를 해리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살균팩의 경우는 1시간이 걸리고 멸균팩은 15분에서 20분 정도면 해리가 됩니다. 또한 살균팩의 해리 촉진을 위해서 가성소다나 차염 같은 화학약품을 더 넣게 되고요. 온도도 넣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생산 공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대로 살균팩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공정 시 살균팩 위주로 세팅을 하게 됨으로써 멸균팩은 15분, 20분 내에 벌써 해리가 된 후에 40분 동안 더 펄퍼 내에서 해리 공정을 받게 됨으로써 본연이 갖고 있던 강도를 잃게 되고 또한 알루미늄 입자가 미세분돼서 섬유와 함께 빠져나가면서 스크린 정선 설비에서 좀 더 비용을 강화시키는 그런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이팩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살균팩을 이용해서 하얀 화장지, 티슈만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최근 5년 동안 멸균팩 점유율이 25%에서 35%로 약 10%포인트가량 5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입되는 양이 늘면서 화장지 업체에서 컴플레인을 많이 제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는 테트라팩은 조금 더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멸균팩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크라프트지를 만드는 회사에 재활용 설비를 투자하기도 하였고요.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멸균팩을 이용해서 핸드타올을 만드는 업체를 발굴, 개발 중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 중으로 있습니다. 제품 개발만이 아니라 소비자 인식 고취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수거 체계를 좀 더 발전하는 이런 부분에도 테트라팩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인식 고취를 위해서 10년 전부터 어린이 환경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남빛축제나 아니면 세종시 자원순환축제들을 개최함으로써 소비자의 멸균팩의 재활용성에 대해서 고취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까 매일요배 발표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조금 더 차별화된 수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IoT 수거함 등을 보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그림의 경우는 세종시 이마트에 있는 IoT 수거함입니다. 또한 종이팩만이 아니라 종이팩을 위해서 파이버 섬유를 빼내고 나머지 남아있는 PE랑 알루미늄층, 즉 폴리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활용을 발전시키는 그런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의 재활용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인근 국가에서는 멸균팩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는지 잠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입니다. 일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균팩 위주의 시장입니다. 살균팩이 한 60%, 멸균팩이 40% 정도 가량으로 살균팩이 조금 더 많은 시장이고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하얀 화장지나 티슈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스토킹타워라는 특수한 재활용 기술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품질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또 화장지 그 시장에서 재활용 화장지가 60% 이상의 마켓 점유율을 갖고 있는 등 규모의 경제를 하면서 투자가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가정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많이 수거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소매점에서 50% 이상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음용을 한 후에 바로 펼치고 씻어서 말린 후에 쇼핑을 하러 갈 때 아무 대가 없이 놓여있는 수거함에 놓여져 있는 수거버리는 그런 이제 세계 최고의 품질의 종이팩이 모이는 곳이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1960년대부터 오랫동안 교육을 통해서 몸에 체화된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시일 내는 힘들겠지만 우리도 따라가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의 경우 화장지보다는 크라프트지를 많이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세미 펄프라고 할 수 있는 웨트 펄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리젝트 나온 폴리알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함께해서 재활용을 하는 기술이 10년 전부터 오히려 발전해서 이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은 중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폴리알을 이용해서 지붕을 만들거나 건축 자재를 만들고 하는 재활용 형태를 갖고 있고요. 태국의 경우는 칩보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까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재활용 솔루션은 많습니다. 그리고 캐퍼도 넉넉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멸균팩의 문제는 수거가 힘들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수거 체계를 좀 개선하고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전에 한국 환경부에서 오신 자원순환 정책과에서 이채영 과장님이 발표하신 방향에서 2024년까지 공공 부분이 지자체가 공동주택에서의 재활용품 수거의 사업에 같이 하겠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종이팩이 종이와 함께 섞여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종이에 섞여 있는 종이팩을 선별하거나 아니면 종이팩 내에서 살균팩과 멸균팩을 선별하여 각각 원하는 리사이클러에 맞게끔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춰보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선별장 내에서의 비버리지 카톤, 음료팩의 소팅을 선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초청해 주시는 SK종합화학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종이팩에서 파이버 섬유는 추출해서 핸드타올을 만들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산물, 아까 어떤 분께서는 말씀하시기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톤당 40만 원 이상까지 뛰었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업체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종이팩 사용을 꺼려하는 부분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SK종합화학하고 해서 펠렛을 만들고 이 부분을 신재 플라스틱과 섞어서 플라스틱 팔레트를 만드는 테스트를 하고 내년에 상업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멸균팩의 수거 촉진을 위해서 OK 캐시백 마일리지를 통한 편의점에서의 멸균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테트라팩 자체적으로 좀 더 리사이클러블 그리고 재생물질이 100% 가능한, 그리고 푸드, 식품 안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저탄소 순환경제에 부합하는 그런 이상적인 패키지를 만드는 데 연구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테트라팩의 발표 자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